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강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27%,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지금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상승이 연속성이 있을지 오늘 전화 연결 통해서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오늘의 이 반등이 일일천하에 끝나지 않을까 궁금해하십니다. 이 상승 연속성 있을까요? 일단 오늘 상승의 원인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도 이제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하겠다라고 표명한 점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시에는 주가가 바닥을 형성 이미 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반등 추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 사례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시점,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시점 이후에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뭐 아직 그 탄핵 관련돼서 결정된 바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정치 관련 이슈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가려면은 결국에는 이 주가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뭐 FOMC도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봤을 때 그 임시 예산안 마감일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 마감일,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조금 봐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보다는 조금 경계감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또 다양한 매크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어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시장의 급락을 견인했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오늘 같은 이런 반등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지금 현물 시장, 양시장 모두 합쳐서 6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저가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무엇일지 짚어주시고요. 현재 수급 상황도 쭉 한번 훑어주시죠. 네. 원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령 사태 이후로 전반적으로 계속 순매도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 왔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지금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 뭐 인터넷 업종, 이러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네이버, 이런 업종들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KB금융, 그래서 반도체, 인터넷, 금융업종을 좀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 모두 반도체하고 인터넷 업종을 좀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좀 이미 많이 하락해서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업종, 이런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많이 매수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과거 사례 2004년하고 2016년 탄핵 사건 때 당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 사실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이제 기관, 외국인 모두 이렇게 반도체 쪽을 이렇게 순매수하는 게 아닌가 정도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반도체 섹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더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금투세 관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해당 안건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금투세 안건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 오후장에는 상승 탄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야당 쪽에서 금투세 폐지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사실 뭐 오늘 말한 거는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말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기대감이 커진 거는 맞는데 이게 뭐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오후장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 정도의 이슈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게 금투세 폐지는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데 좀 더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코스닥이 좀 더 크게 반응한 이유도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2시에 있을 금투세 관련 본회의 개최 여부도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NH투자증권의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종환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 반등장에서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에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국내 삼성전자는 오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붙으면서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김희수 대표님, 네.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신호로 봐야 될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런 날 같이 좀 보조를 맞춰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조금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AI 칩 관련된 쪽의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 큰 카테고리상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사이클은 지금 여름 때 이후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수출은 버티고 있습니다. 3개월째 연속으로 그래도 아직 그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가격을 보게 되면은 고정거래 가격 중심으로도 좀 밀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유로운 모습들이 조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가 가격을 계속 또 위협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그를 감안하고도 HBM 쪽으로 어느 정도 실적을 선방할 수 있느냐라는 쪽들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좁히긴 하되 엔비디아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아직까지 전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폭은 여전히 하이닉스 쪽을 보는 게 맞겠지만 아직 메모리 업황과 관련된 흐름들을 고민해 봤을 때는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아직 고민할 게 많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에서는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 반영하지 못했던 거를 오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내년에도 AI 소프트웨어의 성장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거의 국책 과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책 과제를 제외하고는 뭐 새롭게 신규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아직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대형 기업들과의 어떤 좀 협업이라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수익화를 진행을 하는 그런 구조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서도 어쨌든 그런 모멘텀을 좀 확보한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루닛이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7%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추격 매수는 그렇게 지향을 바로 따라잡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 뭐 이스트 소프트나 뭐 더존비존이나 이런 종목들에만 좀 주목을 하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 루닉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도 의료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 빅파마 기업과의 어떤 협업 소식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비소세포폐암 진단 분야에서는 AI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함께 좀 협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개발을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하고 있는 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빅파마와의 추가적인 협업 소식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루닛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조성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최근의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익이 전환이 되고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진행이 되는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그때서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뭐 추격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섹터 내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확실한 사업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2차 전지주들은 오늘의 상승을 좀 일회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바닥이 잡혔다는 시그널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상승을 한다고 하기에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제자리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하락했던 종목 쪽으로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면서 탄력이 붙는 게 특징적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쪽이 시장보다는 그나마 잘 견뎠습니다.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터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버텼지만 버틴 거 이외에 또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쪽인데 일단 뭐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할 것이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어떤 압박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테슬라의 46 배터리 시리즈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럴 때는 별거 없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지금 당장은 AMPC 쪽까지 제거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적들은 완전히 더 생각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급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요. 근데 그런 쪽에서 반대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또 상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냐, 아니면 점진적인 실적이 회복되면서 나오는 호재냐라는 쪽을 봤을 때 일단 지금은 박스권 대응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좀 정리했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사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확실하게 실적이 좀 기대될 만한 그런 기업이 있나요? 아직은 지금 정책적인 부담감 때문에 확대를 못 시키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때로는 뭐 장비 쪽에 대한 변화 오늘도 뉴스가 나가기는 장비 쪽에 대한 변화로 좀 다시 좀 터나기 시작하겠다라는 쪽들도 나오는데 아직 그렇게 눈에 지금 확 띄는 쪽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가 메리트와 함께 성과를 내느냐라는 쪽들을 좀 더 챙겨 보게 되면은 어떤 아직은 확대를 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기준은 LG에너지 솔루션 주가 추이 보면서 나머지를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로미터로 삼고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따라 붙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주연 이사님, 네. 늦기 전에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제약 바이오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좀 일부 종목들, 딱 우리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뭐 ABL바이오 이 정도 안에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급등시에 쫓아가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조금 소외돼 있기는 하고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DMO 관련해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좀 나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기대를 하면서 연내 통과할 걸로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되면서 연내에는 그 우리가 기대했었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주가 상으로는 기대감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측면들 좀 계속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도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내년에 이 생물보안법이 또 통과가 될 거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계속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좀 실적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수주 문의가 거의 50% 이상 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충분히 앞으로 좀 실적상으로도 그리고 수주상으로도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5공장 램프업이 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주를 받고 있는 대규모 수주들이 대부분이 다 5공장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단에서 좀 쌓이게 되고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6공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박스권 하단 정도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뭐 쭉 끌고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전략을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DMO 기업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불었었는데 지금 제동에 걸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강보합권,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알테오젠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10% 넘게 지금 알테오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지금 알테오젠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기술 수출 2건을 달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과연 달성될 수 있는 건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만큼 11월 11일에 기록했던 전고점 4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는 운명, 이거는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이 어렵고 그리고 또 약간 고민이 많이 빠져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앞으로의 장기 전망을 보여준다.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5년 내 기술 수출 2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 14조까지 금액을 얘기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다 회사의 계획이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뭐 머크사의 한정된 단독뿐만 아니라 이게 통과가 됐었을 때 그리고 그의 자신감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 입장 쪽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전히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의 기술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 약 한 33만 원, 4만 원대에 대한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이제 안전한 자리고 이제 힘을 내겠다라고 하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측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안착해서 변화가 나올 때는 좀 더 탄력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아마 그때쯤 되게 되면 목표가 40만 원대까지는 일단 시도가 들어올 수 있겠다 한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 붙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이제 시장 어려울 때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인 소통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SK 바이오팜도 29년 연매출 1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장기적인 부분 쪽에서 계속 모아가 볼 만한 어떤 바이오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기술적으로 한 33만 원에서 34만 원이 저항대고요. 그리고 40만 원 선은 재탈환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중국 소비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추가적으로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오전장부터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지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VT, 수출 호조의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지금 4만 원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전성기를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억울한 섹터죠. 예, 실적은 뭐 그렇게 꺾이지 않았는데 3분기 예상했던 눈높이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거기 못 도달했다고 해서 무참하게 주가가 하락했던 대표적인 섹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까지 보여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2022년 한국이 보여줬던 수출,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도 버금가는 금액을 보여줬다. 그러면 12월 덧붙이게 되면은 올해는 또 최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측면에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쪽에서 어느 정도 수출 중심으로 성과를 냈고, 게다가 또 지금 같은 환율은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의한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데, 뭐 다 20% 올라간 VT야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는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계속 이와 관련된 부분들 찾는다고 하게 되면 화장품 외에 임용 섹터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떤 필러와 톡신 쪽으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가장 강자는 파마 리서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휴젤 눈여겨보는데, 그와 함께 아직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필러 쪽에서, 이제 필러는 상대적으로 톡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약간 선진국 쪽으로 좀 많이 진입을 하는 부분인데, 필러 쪽은 아직까지 어떤 신흥국 쪽으로 좀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룸이 QA 확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쪽들이 휴메딕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분기부터 실적 잡히는 부분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성장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쪽의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레벨업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지난번 고점대가 39,900원이었는데 한 4만 원대 부분은 터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직 관련된 업체 쪽에서는 밸류가 가장 싸다고 생각됩니다. 8배 선행 PR로 되게 되면 여전히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T가 너무 올라서 좀 추격 매수하기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휴메딕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기관이 지금까지 연속성 있게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휴메딕스 특징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럼 넥스트 화장품은 어딜까라는 거거든요. 석유화학주부터 엔터, 그리고 저희가 앞서 생쇼에서는 12시 보통에서 여행주로 수급 확산이 기대된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그러면 이 중국 경기 부양의 수혜를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다음 섹터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넥스트 화장품까지는 아니어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지금 엔터주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워낙에 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실적에 대한 좀 개선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JYP를 필두로 해서 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시장을 가장 크게 압박하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정권에서의 관세 정책이었었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타격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장의 어떤 조정과 함께 수급적인 이탈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관세 정책에 대한 그런 어떤 좀 관세에서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좀 서프라이즈로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좀 좋게 발표를 했고 기대하던 것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좀 경기 부양책을 내놨죠. 네, 그러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좀 관심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확인되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에서
먼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좀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문화예술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의 교류를 확대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엔터주들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JYP 엔터가 워낙에 좀 잘 가고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하게 움직였었던 SM이라던가 뭐 큐브 엔터 이런 종목들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다양한 이슈들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